too hot. 내 친구들 봐, 내 친구들이야. 인물 좀 봐. 인사 오지게 봐. 깜빡치기 전에 숨어있다가 나와 한 번에 우리가 나오면 이슈가 붙어서 전부 다 비행기 태우지 뻔해. JM Indigo 위도 plug 우주 비행 party 느껴 이게 해식 안에 이미지 관리 이미지 부셔버려 무대 이거 완전 BET 그냥 해 just do it 내 친구들 불러 성수기에 또 그냥 음악하지 나는 남편에 넣어봐 이 정수기에 또 소리쳐 정수기여도 소리쳐 변성기여도 오늘 살고 오늘 쉬고 always 필요 보여서 갈라서고 놀래 줄투한 자, 교과서 32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권을 빼앗기면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하는 과정을 배울 텐데, 일단 독도 부분은 여러분이 제외하겠습니다. 독도 부분은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따로 배울 테니까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제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국제사회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냉정하게 어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해야만 움직이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나라는 착하겠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착한 나라일 거야 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다면 아마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냉혹한지, 냉정한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나라를 두고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애초부터 일본이 노리고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일본이 노리고 있다가 이제 청나라와 경쟁 관계가 놓였을 때 이제 청일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를 경쟁자로 제거한 것을 여러분이 배웠었습니다. 자, 청일 전쟁으로 이제 제거한 다음에 이제 일본이 조선을 완벽하게 차지했다고 생각했을 때 러시아가 새롭게 조선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자로 떠오르게 되었고, 특히 아관파천 이후에 이제 조선이 러시아의 어떤 보호를 받게 되면서 서로 이제 긴장감이 팽팽하게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긴장감이 이제 커졌겠죠. 자,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또 전쟁을 합니다. 조선을 둘러싸고. 자, 그래서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자, 이거 뭐 옆에 쌤이 이제 뭐 한일 의정서 뭐 1차 한일협약 이런 거 써놨는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그냥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점점 심해집니다. 어떤 한국 내에서 일단 일본군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는 거, 사실 굉장히 어떤 자주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죠. 군대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체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내정 간섭을 점점 심하게 받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쟁이 점점 유리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정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재정과 외교 부분에 이제 일본이 지정한 고문, 어떤 상담해주는,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파견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조언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 점점 놓이게 됩니다. 자, 이제 점점 전쟁이 흘러가면서 이제 일본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어 갑니다. 자,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무슨 아픈 기억이 떠오르냐면, 우리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획득했다가 어떤 주변 열강들의 간섭으로 그 랴오둥 반도를 다시 뱉어야 됐던 그런 어떤 아픈 기억이 있었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조선을 이제 일본이 완벽하게 차지했는데 또 주변 열강에서 개입하면 또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미리 이번에는 미리 일본이 어느 정도 주변 열강들과 연락을 통해서 이제 조선을 확고히 차지하려는 외교적인 어떤 발판을 다 깔아둡니다. 자, 첫 번째가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미국과 맺은 조약입니다. 이거 가스라-테프트 밀약 이거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이거 시험에 낼 수도 있습니다. 가스라는 일본의 외무장관이고요, 테프트는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은밀한 약속이 있었냐면, 미국은 필리핀을 가지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겠다, 대신에 우리가 조선을 가지는 것을 서로 인정하자. 그래서 서로 오케이, 그래 서로 건드리지 말자 이거는, 이래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일동맹.
영국인도 가지는 것을 인정하겠다. 대신에 우리는 조선을 가지는 걸 인정해달라. 그래 서로 인정하자. 라는 거 영일 동맹입니다. 세 번째, 포츠머스 조약. 이거는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날 때 맺은 조약입니다. 러시아랑. 우리가 이제 일본이 승리를 했으니까 조선을 이제 마음대로 다루겠다. 러시아 너희는 간섭하지 마라. 그래? 알겠어. 이겼으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해. 이게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이미 다 동의를 한 거죠.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1905년 11월에 아주 비극적인 조약을 체결합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을사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스스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외교권 박탈은 이때까지 받았던 내정 간섭의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거의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어떤 조약이었고, 통감부 설치. 통감부는 뭐냐면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하기 위한 어떤 지휘부 같은 존재가 통감부입니다. 이때 통감부 설치되면서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총괄하는 기구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을사조약이라고도 하고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데, 늑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늑자는 강제로 체결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체결된 이유는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외부 대신 박재순이라는 사람이 고종으로부터 조약 체결권을 받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조약 체결권도 없는 사람이 자기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조약은 고종 황제가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이제 강요로 체결된 아주 무효가 되는 조약이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을사늑약이라는 게 체결되고 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것 발표된다라는 거. 시일야 방성대국이 무슨 뜻이냐면 시리 말고 시리가 대답을 해버렸네. 시일야 방성대국은 이날 목노와 우노라라는 논설문입니다. 장지연이 이 을사늑약이 체결에 분개해서 이제 신문에다가 실은 논설문인데, 재밌는 것은 이 유명한 논설문을 쓴 장지연이 나중에 친일파가 됩니다. 이때 그렇게 목놓아 울어놓고 나중에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는갑죠. 자, 그 다음에 이 을사늑약의 체결에 앞장섰던 우리나라 대신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을사오적을 암살하려는 이 나철과 오기호라는 사람이 만든 을사오적의 암살단이 활동하면서 막 죽이지는 못했지만 막 엄청 큰 상처도 입히고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영환, 이 사람들은 대한제국의 관리인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 우리나라를 못 지키고 우리의 국왕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이제 한탄하면서 스스로 자결하기도 했고요. 전명훈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사살하기도 하는데, 이 스티븐스가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재정과 외교 부문에 어떤 고문을 파견받았다고 했었죠. 그때 스티븐스는 외교 부문에 우리나라에 파견됐던 고문입니다. 미국인입니다. 근데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면 조선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야 된다. 식민 통치를 받지 않으면 발전 못한다. 그리고 조선 백성들도 너무 좋아한다. 일본의 어떤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그래서 이런 망언을 계속 하고 다니니까 이 전명훈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결심하는데, 굉장히 영화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이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서 기차를 탄다는 사실을 알고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을 들고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쏴 죽여야겠다 라고 가고 있는데, 장인환도 나도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서 그놈을 죽여야겠다 라고 해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명훈이 먼저 도착을 해서 스티븐스한테 총을 쐈습니다. 총을 쐈는데 그 총이 이제 발사가 안 됐어요.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맨손 격투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때 도착한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티븐스를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해서 동시에 똑같은 자리에 도착해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 신문입니다. 이제 뭐 샷다운 바이 코리안 콘스피 몰라 좋은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라는 초대 통감을 사살한 거 1909년의 일입니다. 하얼빈역에서. 자, 이외에도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펼치게 되는데 어떤 노력이냐면 1907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란 도시에서 만국평화회의라는 것이 열린다라는 소식을 우리 고종 황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 황제가 이 세 사람에게 은밀하게 이제 여기에 가서 이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지내는지를 의논하는 자리인가 보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평화롭지 못하고 일본으로부터 괴롭힘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라 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로 갑니다. 이 세 사람이 가는데 이제 기차 타고 거의 뭐 한 달 걸려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갔는데, 이 만국평화회의가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회의 같지만 만국평화회의 어떻게 하면 전 세계 나라들이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강대국들이 평화롭게 전 세계를 나눠먹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일본에서 이 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문 닫아 걸고, 너희는 뭐냐, 못 들어, 여기 초대받지도 않았고 못 들어온다 라고 이제 문을 닫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그 평화회의장 바깥에서 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지, 이 을사늑약이 불법이고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를 막 이제 설명을 하면서 호소를 했는데, 사실 강대국들도 다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 식민 지배가 잘못됐다라고 말 안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일본이 아까 을사늑약 체결하면서 이미 미국, 영국, 러시아와 벌써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 사람의 아무도 강대국들이 안 도와주니까, 특히 이준이라는 이분은 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만 병을 얻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어떤 슬픈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노력까지 하니까 일본이 당연히 열받을 대로 열받았겠죠. 고종이 이제 우리나라는 외교권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시키느냐 라고 해서 고종이 강제로 이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고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순종이 이제 마지막 황제죠. 우리나라의 조선의 마지막 황제. 이제 고종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일은 뭐 거의 뭐 일사천리입니다. 군대도 해산당하고 사법권 이런 거 다 뺏기고요, 경찰권 이런 거 다 뺏기다가 결국에는 1910년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계산된 논리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모든 강대국들의 어떤 동의에 따라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거.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